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편집국장 고재익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죠. 발음이 쉽지 않는 시사인 오브 더 리포트. 세 번째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얘기 드렸듯이 비정기적으로 간혹 제가 한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620호 이게 이제 이주 여성의 비극 커버 스토리죠. 우리 김동인 기자와 김영화 기자가 이 커버 스토리를 썼는데요. 최근에 한번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 좀 많은 분들이 좀 공분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이런 국제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 한번 크게 좀 사회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양태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번 커버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좀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뵙는 시사인 오브 더 리포트, 이번 주인공은 김동인, 김영화 기자와 함께 어떻게 취재했고 또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는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동하시죠. 예. 발음이 쉽지 않는 시사인 오브 더 리포트 세 번째 시간 620호 이주 여성의 비극 썼던 우리 김동인 기자, 김영화 기자 모시고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꼬로로 기자인가요? 네. 네, 꼬로로. 김동인 기자는 혹시 애칭이? 없습니다. 딱히 없습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지어주세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김동인 기자 보고 캐릭터를 한번 또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한번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흔히 이제 국제 결혼, 베트남이랄지 동남아 지역에 이제 단체 미팅하고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됐는데. 나의 결혼 원정기라고. 그쵸. 영화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좀 양상 자체가 우리가 좀 짚기도 했지만 좀 바뀐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바뀐 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농촌에 총각이 없어요. 예. 농촌에 옛날에는 이제 농촌 노총각들 장가 보내기라는 명목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하고 원정 그 미팅을 하는 형태로 90년대 사실 처음에 이게 등장했던 건데 사실 이게 좀 역사는 꽤 오래돼서요. 한국 이전에는 일본도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른 국가에서 이 결혼 중개를 하는 시스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한국만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구구조상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에서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방식의 영업은 힘들어요. 그럼 이제는 뭐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에 있는 노총각 남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40대 남성,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그 중개 회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이제 2012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양지로 좀 나오게 됩니다. 양지로 나오면서도 좀 많이 바뀌어서요.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에 기사에 좀 실었고요. 그 취재하면서 직접 본인이 결혼정보업체, 그 국제결혼정보업체 회원 문의도 좀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소위 말하면 선호하는 쪽으로 분류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키를 묻더라고요. 키를 물어서 이제 179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앉은 키가 좀 작긴 합니다. 근데 179라고 하니까 되게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면서 30대 남성 179 그리고 이제 인천에 거주 중이다. 그럼 이제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도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젊은 축에 속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또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계속 와서 이게 또 방금 얘기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사회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말 그대로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남자분들을 데리고 가서 마치 이제 단체 미팅하고 거기서 이제 막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점 찍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소위 그 찍기라는 방식이 되게 비인도적이에요. 사실 무슨 이게 사람이 상품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우르르 와서 찍느냐 이건데 그게 사실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베트남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이 소 그룹을 이제 이끄는 마담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소 마담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이끌어 왔으면은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단체로 한 10명씩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마담이 데리고 온 분들 이제 한 그룹, 두 번째 그룹,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실제로는 거의 이 한국 사람 한 10대 한 7, 80까지도 되는 그래서 1대 다 미팅이 되는 건데 이게 1단계예요 원래는. 거기서 몇 분이랑 이제 나는 저 사람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라는 형태로 두 번째 미팅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차, 2차를 그 현지에서 해결했다면 법 개정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상한 업체들을 일단 걸러내는 거. 예, 그 역할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많이 업체가 줄기는 했는데 네, 이게 그쵸. 이제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거의 이게 온라인 단체 미팅처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진화가 아까 제가 되는 1차, 2차 나눴다 했잖아요. 네. 그 1차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이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파파고를 동원해서 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만들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오프라인 만남은 이제 현지에 가서 하는 하기도 식이 하고.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이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도 베트남 현지 언론이나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매매원 예. 형태는. 이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면 바뀌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답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 신부 집에다가 이 한국 사람이 한국 남자가 뭐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매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맥락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지만 이게 그 매매혼이란 비판을 받는 정점에 뭐가 있냐면 여성을 일종의 상품처럼 전시하고 고르는 전시하고 거죠. 예. 이게 당신이 선택하십시오라고 하게 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아까 그 1차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공개적이고 더 노골적이고 외모 위주의 어떤 화상들을 계속 쏘아붙이는 거죠. 그 지점에서는 매매혼이라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김도윤 기자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떻게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아주 긍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했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이제 김영하 기자가 이번에 취재를 한 거잖아요. 제도적인 문제에서 가장 크게 한번 점검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국인 부부들도 이혼이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는 게 체류와 정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아까와 같은 그런 매매혼 또는 이제 국제 결혼의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남편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뭐 가짜 정보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는데 좀 폭력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별거를 하거나 또는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둘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은 이 이주 여성의 체류가 정말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됐는데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출입국으로부터 결혼 이민 비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 남편의 규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지만 그 체류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또는 뭐 한국에 계속 남게 되면은 미등록 체류자로 남게 됩니다. 아이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법의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남겨두고 온 딸을 데리고 와서 이 내국인 남편 아래로 그 입양을 시켜 놨던 사례인데 그 이혼을 하면서 이제 파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지도록 귀화를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체류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는 사실 지금 그 미성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뭐 원하지 않게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도윤 기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 또 대림동 한번 뭐 조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 소수자인데 좀 짚을 수 있는 기획들이 좀 계속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고 기획을 내시나요? 이 기사가 지금 620호인데 621호에서는 저희가 계절 노동자라는 형태의 그 농촌 이주한 분들을 한번 좀 다뤘고요. 의외로 그 아시아 전체로 넓혀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민주주의 질서가 가장
서구형에 가깝게 예. 확대되고 있고 또 동시에 아시아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도 꽤나 고소득이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주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예. 동시에 한국이 되게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주를 허용해주는 나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기획들은 아마 계속 좀 고민을 접근을 해야 되지 해야지. 않을까. 예, 접근을 하고 저희도 조명을 해야 되겠죠. 네. 더운데 고생하셨고 계속도 좀 아무튼 따끈따끈한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발음이 쉽지 않는 시사인 잠깐만요. 시사인 오프터 리포트 세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정기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 안 쳐? 박수 쳐야 되나? 슬레이트 맞들렸어. 이거 NG 화면에 꼭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짝. 이건 아무튼 또 우리 김영하 기자는 저번에 한번 홍콩 또 갔다 왔는데 지금 홍콩 역시 좀 시끌시끌한데 조만간 한번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상사의 어떤 갑질.